안녕하세요. 세계유학원 이승현 원장입니다. 저희 유학원은 매년 이맘때 2012년 이래로는 매년 한 회 혹은 두 회씩 설명회를 열어서 심천에 계신 그리고 광동 지역에 계신 학부모님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입시 정보를 전달해 드렸었는데요. 올해도 역시 제가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제가 항공권도 취소가 되고 발이 묶여서 심천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2012년 4월 창립 이래로 계속 심천 지역에서 여러분들에게 입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그 심천 지역 그리고 광주, 그다음에 해주, 동관 이런 지역에 있는 광동 지역에 있는 한국 학생들이 저희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입시를 겪어 나가고 그리고 아주 좋은 성적들을 많이 거뒀고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저희를 지금까지도 좀 신뢰해 주시고 저에게 계속 좀 좋은 문의를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지만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영상을 다 보신 후에 그 다음에 저희에게 개별적으로 좀 연락을 주셔서 궁금하신 점들 그리고 자녀분들에게 해당되는 좀 어떤 특별한 그 구체적인 정보들 이런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반드시 따로 좀 문의를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도 입시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학생들이 어떤 스펙으로 어떤 학교를 갔는지 이런 것들도 좀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현재 입시 현황이 어떤지 이런 걸 좀 같이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대부분의 학교들은 합격자 발표가 대부분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오퍼를 받지 못한 학생들은 좌절할 필요는 없고요. 홍콩대의 경우에는 저희 학생들 예전에 보면은 한 뭐 7월 8월까지도 뒤늦게 오퍼를 받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왜냐하면은 학생들이 중복해서 오퍼를 받는 경우에는 다른 오퍼를 포기하고 좀 한 학교를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뒤늦게 생기기 때문에요. 그런 자리들이 나올 것을 조금 기다려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이나 캐나다, 뭐 영국 이런 곳들은 대부분 발표가 이제 5월 요 시기, 지금 요 시기에는 거의 다 이제 끝난 상태고요. 싱가포르 학교의 경우에는 워낙에 발표 시기가 좀 늦기도 하고요. 그리고 A레벨이나 IB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그 최종 성적이 나온 다음에 최종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입시 결과를 기다려 보셔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공인시험 동향을 살펴보면요.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부분의 시험이 다 취소가 되거나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IB나 A레벨 같은 경우는 시험을 보지 않고 그 센터에서 학생들의 그 기존의 프로젝트라든가 지금까지의 성적 여러 가지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해서 성적을 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시에는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SAT 시험은 지금 계속 6월 거까지 다 이제 취소가 되고 그리고 언제 다시 시험 응시가 가능할지는 아직 잘 모르는 상태예요. 하지만 다행인 점은요. 많은 대학들이 올해에는 SAT 성적 없이도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준다 하고 발표를 한 대학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입시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대학 진학에 있어서 뭐 잘못되는 경우가 없도록 모두가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IELTS 시험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만 토플 시험 같은 경우에는 at home 에디션이라고 해갖고 집에서 응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에디션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타깝게도 중국 지역에서는 이용할 수 없지만 그 외의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at home 에디션으로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졸업생들의 일정을 살펴보면은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졸업해서 그 졸업 디플로마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 조건들이 있습니다. 봉사활동 시간도 40시간을 채워야 하고요.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졸업 시험도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했는데요. 올해는 봉사활동도 졸업 시험도 모두 다 생략을 하고 그게 없어도 졸업을 시켜주기로 그렇게 주정부에서 온타리오의 경우 주정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상태고 다른 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식 같은 경우도 전면적으로 지금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온라인 졸업식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앞으로 7월, 8월 그때 어떤 상황이 될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그 변화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작년도 저희 세계유학원 입시 결과를 살펴보시면은요, 많은 좋은 오퍼들을 받았고요. 성적이 아주 좋게 나왔어요. 특히 홍콩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들을 많이 거두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짐작하시겠지만, 이번에 입시를 준비할 때 홍콩에서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도 있었지만 그 전에 홍콩에서는 시위가 굉장히 격렬하게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경쟁률이 좀 낮아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홍콩을 목표로 했던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추세는 내년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콩을 대비하고 있는, 입시를 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조금 더 유리하게 기존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점수로 지원을 해도 오퍼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포기하지 않고 좀 상향 높은 대학, 홍콩대, 과기대, 뭐 중문대 이렇게 높은 상위권 대학에 좀 많이 지원을 할 것을 좀 권유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캐나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에도 좋은 성적을 많이 거뒀지만 내년에도 역시 상위권 대학들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지원을 해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합격한 학생들의 스펙을 살펴보면은 IB 성적이 한 38점 이상 정도 되는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오퍼를 받기가 수월합니다. 어느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홍콩이든 뭐 캐나다든 뭐 영국이든 간에 미국은 조금 입시가 좀 다르긴 하지만요. 대부분 미국을 제외하고 대부분 학교에서는 IB 디플로마를 굉장히 좀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IB 디플로마 과정이 좀 지원하기에 솔직히 조금 유리한 면들이 있고요. 대신에 점수는 너무 낮으면 안 되겠죠. 아무리 낮아도 34점 이상 정도 그렇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웬만한 아주 좋은 대학들의 오퍼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꼭 좀 IB 하는 학생들은 포기하지 않고 좀 상위권 대학도 좀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A레벨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IB보다는 A레벨 학생들은 조금 더 까다롭게 오퍼를 받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레벨 공부도 좀 어렵기도 한데 점수 내기도 좀 어렵고 좀 오퍼 받는 것도 조금 더 IB보다는 수월하지 않고 좀 까다로운 면이 있고 이렇게 조금 느껴지는 면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A레벨로 좋은 성적들을 거둔다면은 뭐 문제 없이 여러 곳에서 오퍼를 받을 수 있고 캐나다나 이런 데서도 역시 A레벨에 대한 인지도가 생기고 있어서 지원하는 데 있어서 뭐 일반적인 그냥 학교를 다니는 것보다는 A레벨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조금 더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SAT로 준비를 하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SAT 점수는 뭐 최소한 뭐 1,400 이상을 일단은 받아 놓으면 좀 많은 좋은 학교에 오퍼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그 SAT 점수가 하도 많이 상향으로 좀 올라가서 많은 학생들이 1,500대의 점수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분발해서 목표 점수는 무조건 1,500을 좀 넘겨보자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시면 입시를 조금 더 여유 있게 치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리 좀 안 돼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1,400대 이상은 되어야지 최상위권 대학들의 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조금 더 노력해서 점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플이나 IELTS 같은 어학 점수의 경우에는 너무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응시를 여러 번 재시험을 보고 그러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요. 어느 정도 상위권 점수를 받았으면 거기서 만족하고 다른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플의 경우에는 한 100점 이상이 되고 IELTS의 경우에는 한 6.5나 7 정도 되면은 더 이상 응시를 하지 않고 그 시간에 좀 다른 점수 따는 다른 준비들을 하면은 조금 더 좀 유용하게 활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비드 19으로 인한 고등학교 근황을 살펴보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분적으로 개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고 날짜도 매일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 이런 식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학교 안에서도 학생들 사이에서 거리 두기를 지켜야 하고 이런 식으로 개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나마 조금 다행인 면도 있고 아직까지는 불안한 면도 있고 그렇죠. 자, 그리고 한국은 고3부터 개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 이태원 그 코로나 확산 때문에 많은 가정에서 개강을 한다 해도 학생을 보내도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주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에는 2주 단위로 교육청에서 계속 이제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계속 그런 학교는 지금 다 닫혀 있어요. 그랬는데 그 2주 단위로 계속 열지 안 열지를 결정해서 통보를 해주는데 그 기간이 계속 연장이 되고 있고 휴교가 연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캐나다 대학들은 지금 연말까지는 학교를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겠다는 발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 들어서 이제 저희 학생들 홍콩의 고등학교, 홍콩에 있는 그런 그 중고등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어드미션이 이제 개시가 되어가지고 학교에 방문을 해서 인터뷰를 보는 거 혹은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인터뷰를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개시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요, 이번 학년도까지는 전면 휴교하고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가을 학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어떤 주에서는 학교를 열기도 하고 지금 현재도 열은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주에서는 올해 말까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주별로 정권이나 이런 게 좀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도 많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대학교 개강 일정이 많이 좀 조정이 됐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가을 학기도 온라인으로 개강을 하겠다는 그런 결정을 내린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토론토 대학이라든지 맥길, UBC 이런 최상위 학교들부터 시작해서 모두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다른 학교들도 줄줄이 그와 비슷한 결정을 내릴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PGWP 받는데 문제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대학을 졸업하면 3년짜리의 워크 퍼밋을 받습니다. 그게 포스트 그레이주에이트 워크 퍼밋이라고 해서 PGWP라고 불려지는데요. 보통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은 경우에는 이 비자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은 학생들 역시도 졸업 후에 이 3년짜리 워크 퍼밋을 주고 이 퍼밋을 가지고 캐나다 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하는 그런 발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미국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라인으로 개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홍콩은 오프라인 개강이 꼭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입국 금지가 아직 안 풀렸기 때문에 그게 언제 풀리느냐가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아직까지 특별히 결정돼서 발표된 게 많이 없고요. 그리고 어느 국가든지 간에 신규 비자 발급받는 게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캐나다의 경우도 신체 검사나 바이오메트릭스라고 지문을 찍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아직 오픈이 되지 않아서 아마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는 한 6월 정도에 그 신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예약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취소가 될 수도 있고 연기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좀 세계 정세가 불안정하고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과연 우리 학생들의 입시에는 위기일까 혹은 기회일까 이걸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위기다. 정세가 너무 불안하고 그러니까 한국으로 가서 한국에 남는 게 최상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 그런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다 같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많은 분들 때문에 입시가 조금 더 어려워질 것 같고요. 한국 입시가요. 그리고 졸업 후에 취업하는 문제도 역시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좀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 이 시기가 기회다 그리고 오히려 더 좀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콩 입시가 올해는 예년보다 조금 더 좀 수월한 면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국제 정세 홍콩 내에 그 시위 같은 그런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홍콩을 목표로 했던 학생들에게는 조금 더 기회가 많이 주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명문대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 그리고 명문대를 꿈꾸고 있지만 내 실력이나 점수로는 너무 턱없이 부족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려고 했던 학생들이 있다면 지금 이 상황을 적극 이용해서 명문대에 지원하고 좋은 결과를 받는 그런 기회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학생들도 많이 급격히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옛날에는 누구나 다 유학을 다녀오고 누구나 다 유학생이었다면 지금은 유학생이 굉장히 희소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로 하셔서 목표 대학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해외 대학의 입시를 예상을 해본다면요.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 대학 합격 문턱은 낮아질 거니까 명문대 목표로 하고 명문대에 도전해보고 싶은 학생들은 바로 지금이 기회다 생각하고 도전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공 선택에 많은 변화가 예상돼요. 이전에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전공들이 비즈니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좀 약간 뻔한 좀 옛날 스타일의 전공들을 많이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학교를 좀 명문대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인문학과 같은 소셜 사이언스나 아니면은 그냥 인문, 아츠 같은 그런 쪽으로 많이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전공 선택하는 방법을 바꿔야 될 때가 됐다는 걸 모두가 실감을 하실 거예요. 코비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굉장히 달라질 거고 코비드 이전에 유망한 직업군과 이후에 유망한 직업군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사물 인터넷이나 데이터 관리, 그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 그다음에 디자인 쪽도 요즘에는 코딩과 접목시킨 인터랙티브 디자인 같은 그런 전공들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좀 조사를 많이 해보신 후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어른들이 알고 있는 뭐 어카운팅이라든가 뭐 그런 파이낸스 같은 그런 전공들 졸업 후에 사실은 모두 AI로 대체가 돼서 직업군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전공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좀 시대의 변화를 좀 읽고 전공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좀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갖고 좀 자녀분들에게 맞는 전공을 좀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전체적인 세계 정세를 봤을 때 미국이 굉장히 조금 불안하고요. 그 다음에 영국도 조금 여러 가지 불안한 면도 있고 그리고 한국은 사실 좀 전망이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낙관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홍콩이나 혹은 서구권 대학들 중에서는 캐나다를 선호하는 그런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점차 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그 졸업 후에도 여러 가지 좀 전망들이 밝다고 보고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기회가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그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 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지금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그냥 외국인 신분으로 거주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월 모두들 2,000불씩 이렇게 4개월간 지급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가 있는 그런 가정의 경우에는 한 자녀당 200불씩 또 지원금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혜택들이 세금 환급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뭐 좀 불안하고 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걱정을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는 그런 국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이 대학교를 진학을 하고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세금을 내고 그리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고 그리고 여기는 의료가 다 무료이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그 보험으로 의료보험으로 그걸 가지고 병원에 가서 정말 뭐 돈 한 푼 안 내고 들어가서 치료를 받고 나오고 엑스레이 찍고 다 무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삶의 질이 좀 높아진다고 그렇게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의료가 무료인 경우라도 굉장히 좀 의료기관에서 좀 의료기관을 접하기가 어렵고 뭐 수술이라든가 이런 게 대기가 너무 길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캐나다의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 좀 의료 환경이 안 좋지는 않고요. 병원을 찾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2021학년도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집에서 머물고 있고 격리를 하고 있고 한다고 해서 스펙을 쌓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래도 입시 경쟁에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스펙을 쌓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스펙을 쌓아야 하고요. 고교 생활을 알차게 보내야 돼요. 아무리 좀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다양한 기회들이 온라인으로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 뒤에서 어떤 기회들을 우리가 좀 도전을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찾은 그런 정보들을 같이 나눌 건데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 외에도 많은 기회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도전을 해서 스펙을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집에서 볼 수 있는 뭐 앳홈 토플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공인 시험의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응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국가로 진학을 할지, 어떤 학교로 지원을 할지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선정을 해서 입학 조건을 분석을 좀 서둘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그런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11학년이신 그런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이렇게 빠른 시기는 아니에요. 지금부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 학교 선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감을 잡고 좀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SAT 만약에 시험을 본다 그러면은 8월 이후에 아마 시험이 가능할 거라고 좀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8월까지는 어렵다는 얘기죠. 자,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먼저 하고 계속 그런 정보들을 좀 찾아서 취하시고 이렇게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국가별로 입시 전략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저희 학생들은 대부분 홍콩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홍콩 학교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다뤄봤는데요. 일단 먼저 홍콩대를 살펴보면은요. 자, 홍콩대 올해 세계 랭킹을 봤더니 세계 35위에 자리매김을 했고요. 서울대가 64위인 거에 비하면 굉장히 거의 2배나 더 좀 랭킹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홍콩대는 지원 자격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적힌 대로 IB 30 이상, A레벨, CCC 이상, 뭐 SAT 1310 이상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그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일 뿐이지 합격선이 아니에요. 합격선은 당연히 이거보다 훨씬 높겠죠. 그리고 간혹 학생들이 SAT를 에세이 없는 걸로 응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홍콩대는 지원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에세이를 포함한 시험을 봐야 되고 그리고 에세이는 각 영역당 6점 이상씩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뭐 5월가 아니라 엔드예요. 그와 더불어서 SAT2를 서브젝트를 3과목 이상을 각 600점 이상을 받거나 아니면은 SAT 서브젝트를 안 볼 경우에는 AP를 3과목 이상 3점 이상 받아야지 지원 자격을 갖췄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캐나다 고교 과정만 가지고도 홍콩대 지원 자격이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12학년 과목 평균 80% 이상, 80점 이상이면은 지원 자격이 됩니다. 하지만 캐나다 고교 과정을 거친 학생들이라 하더라도요.
내신만 갖고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 자격이 되지만 그래도 뭐 SAT라든지 AP라든지 그런 어떤 스펙을 좀 더 마련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대부분 학생들이요. 참고로 하셔갖고 되도록이면은 조금 더 많은 공인 점수 그런 스펙을 좀 갖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토플은 93점 이상, IELTS는 6.5 이상이면 지원 자격이 되고요. 그리고 홍콩대는 얼리 전형이 따로 없고 11월 20일 정도에 정시가 마감이 돼요. 즉 11월 20일 이후에는 아예 원서를 제출할 기회가 없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원서 준비를 하고 그다음 학교에 제출할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같은 것도 준비를 하고 다 좀 스펙을 갖춰서 11월 20일까지 기다려도 안 되고요. 한 10월 말 정도에는 모든 원서를 접수를 늦어도 그때까지는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홍콩 과기대 같은 경우는요, 학생들이 홍콩대보다 요즘에는 조금 더 선호하는 학교로 많이 부상을 했어요. 세계 랭킹은 47위, 그리고 지원 자격을 살펴보면은 뭐 IB는 디플로마 이상이라고 하지만 평균적으로 36, 40 이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그리고 A레벨은 A 스타, AA 이상, 그리고 SAT는 1290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 점수로는 합격하기가 어렵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홍콩대의 그 합격 점수 이상 그렇게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캐나다 고교 과정의 경우에는 그 12학년 과목 평균 85 이상이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기대는 홍콩대와는 달리 얼리와 정시 마감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얼리는 작년의 경우에는 11월 15일에 마감을 했고 정시는 올해 1월 11일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듯이 정시 마감 때까지 기다렸다가 뭐 원서를 제출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원서는 최대한 빨리 제출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점수가 되지도 않고 스펙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해서 원서 접수만 해놓거나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요. 어느 정도 좀 갖춰졌다, 준비가 됐다 싶을 경우에는 좀 되도록 빨리 10월 정도까지는 원서를 다 이제 접수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시험을 만약에 추가로 본다, 뭐 그 이후에 새로운 스펙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원서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새로 받은 점수, 뭐 새로 받은 아주 훌륭한 스펙, 어디 경시대회에서 상을 탔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추가적인 리포팅을 할 수 있고 그걸로 심사를 받아서 오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늦게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무조건 빨리 접수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되는 점수는 그때그때 업데이트 하자. 그게 좀 홍콩 입시의 요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홍콩 중문대를 살펴보면요. 홍콩 중문대는 세계 랭킹이 57위인데 여전히 서울대보다 훨씬 높은 랭킹이죠. 그죠? 그래서 홍콩 중문대도 입학이 뭐 그렇게 쉬운 만만한 학교가 절대 아니고요. 문과생 같은 경우에는 중문대가 오히려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기도 하고 홍콩 내에서 인지도가 높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중문대에 좀 매력이 있습니다. 문과생에게는 굉장히 매력이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입학하는 데 있어서 좀 자격 조건 같은 것도 중문대가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홍콩대보다 더 까다롭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코 중문대는 뭐 홍콩대 못 가면 뭐 중문대나 가지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거의 이제 홍콩대, 과기대, 중문대 이 세 개의 탑3 학교는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얼리 마감, 정시 마감 날짜 살펴보시고요. 자, 그리고 홍콩에는 이제 대학들을 이렇게 탑6라고 부르는 학교들이 이 앞에 말씀드린 세 학교 외에도 홍콩 시티대, 폴리텍, 치매대 이렇게 포함해서 6개 학교를 탑6로 보고 홍콩 내에 있는 그 로컬 학생들이 굉장히 꿈에 그리는 뭐 우리나라 학생들이 서울연고대 이렇게 딱 가고 싶어 하는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그런 탑 학교들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선호하는 탑 6개의 학교들인데요. 랭킹을 잠깐 살펴보시면은 홍콩 시티대의 경우에는 세계 랭킹이 126인데요. 카이스트의 경우, 우리나라 카이스트의 경우에는 110위, 그리고 포항공대가 146위. 오히려 포항공대보다 훨씬 높은 순위를 가지고 있는 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좀 인정받고 있고 전망이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학생들의 경우에는 국제학생 전형으로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홍콩 시티대나 폴리텍 같은 경우에는 오퍼를 받는 게 아주 어렵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학생들은 그래도 조금 수월하게 오퍼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한국 학부모님들이 시티대나 폴리텍은 너무 뭐 이게 수준이 낮은 학교가 아니냐, 들어가기 쉬운 학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홍콩 내에 있는 학생들이 이 학교들을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밖에서 세계 무대에서 바라봤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학교, 포항공대나 카이스트 뭐 그 정도 수준의 학교로 인정을 한다라는 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돼요. 폴리텍의 순위를 보시면은 세계 랭킹이 171위인데요. 고려대, 연세대가 오히려 폴리텍보다 훨씬 낮은 그런 순위입니다. 그리고 홍콩 치매대 같은 경우에는 한국 학생들은 거의 잘 지원을 안 하는 학교인데요. 세계 랭킹으로 보면은 401위 정도인데 이화여대랑 비교해 봤을 때는 뭐 이화여대는 아예 순위 밖에 있어요. 오히려 한국에 있는 이런 학교들보다 홍콩에 있는 이 학교들 순위도 높고 그 다음에 영어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학 실력이나 이런 것도 그 기업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보장이 되는 그런 학교를 진학을 하는 게 학생들에게는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의 경우는요, SAT 시험이 6월 시험이 취소되고 아직 언제 리오픈이 될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리오픈이 돼서 너무 지원자가 많이 몰리면은 아직 응시를 한 번도 안 한 학생들 혹은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 이런 학생들 위주로 우선적으로 좀 접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방침을 세웠고요. 그리고 토플이나 AP가 올해에는 이제 집에서 응시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응시 기회가 있다면 있는 대로 최대한 좀 지원을 해서 시험을 보고요. 대신에 이제 SAT나 AP를 그 지원 자격에서 빼주기로 면제해주기로 결정한 학교들이 이제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UC 전 캠퍼스에서 다 면제를 하기로 했고, 뭐 USC, 워싱턴대, 보스턴, 칼스테이트, 뭐 코넬 뭐 이런 학교들이 다 SAT 점수 없이도 지원을 해도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SAT를 내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SAT 점수 있는 학생들, 좀 높은 점수 있는 학생들은 당연히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뭐 그 유리한 그 점수로 꼭 지원을 할 때 점수를 제출해야 되고 없는 학생들도 최대한 시험을 봐서 점수를 제출하는 게 사실은 좋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시험을 못 보게 된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떤 그 사유를 충분히 좀 이해해주고 그 외의 면들을 고려해서 학생의 여러 가지 뭐 프로젝트 혹은 내신 뭐 여러 가지들을 살펴본 후에 자기네들이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라는 그런 방침이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좀 목표 대학에 지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SAT 점수가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신 보여줄 수 있는 게 내신이라든가 스펙이니까요. 내신 관리, 스펙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에세이에 주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에세이를 통해서 어떤 좀 강한 어필을 할 수 있는 사실은 지금 그런 국제 정세이기 때문에 좀 특별한 사연이 있다라든가 조금 강한 어떤 좀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사고방식이라든가 뭐 철학에 어떤 영향을 받았다라든가 하면은요, 그거를 에세이를 통해서 잘 표현을 해서 대학에게 굉장히 강한 어필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트럼프 정권이 원래는 이제 11월에 재선을 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권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좀 또 입시에 대해서도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정부는 보통 외국 학생들에게 그렇게 호의적이거나 좀 그렇지가 않아서 얼마 전에 그 OPT를 없애겠다라는 그런 안건이 나왔다는 그런 뉴스를 봤거든요. 그래서 OPT는 뭐냐면은요. 캐나다에서는 이제 졸업을 하면 3년짜리 워크 퍼밋을 포스트 그레이주에이트 워크 퍼밋이라는 걸 준다 그랬잖아요. 미국에서는 이 OPT라는 똑같이 어떤 비자를 주면서 그 비자를 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정책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미국에서 대학을 나온 학생들은 졸업 후에 OPT 기간 동안에 취업을 해서 영주권을 받고 정착을 하고 이런 수순으로 미국에 뿌리 내리고 정착을 하는 그런 기회들을 가졌었는데
이제는 아예 OPT를 주지 않을 테니 공부한 다음에 바로 본국으로 돌아가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트럼프 정권이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이런 정책들이나 외국 학생들에 대한 특혜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은 얼리가 대부분 11월 1일에 마감을 하기 때문에 미국 원서 준비하는 학생들도 11월 1일 전에 모든 원서를 제출할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캐나다를 보면은요, 캐나다는 내신 성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학년, 특히 12학년 과목들 내신을 굉장히 좀 잘 신경 써서 거의 뭐 만점에 가깝게 내신을 받고 그러면은 공인 성적이 없어도 높지 않아도 충분히 캐나다의 최상위 학교들을 진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P라든가 뭐 IB라든가 이런 과정 그런 뭐 점수가 있는 학생들은 당연히 굉장히 도전적인 어려운 공부를 좀 추가적으로 더 했구나 하니까 그런 학생들은 당연히 좀 더 대학 측에서 가산점을 주고 지켜보고 선발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토플 점수 같은 어학 점수가 미국에 비해서 캐나다가 훨씬 요구하는 기준이 높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80점, 뭐 70 몇 점만 돼도 갈 수 있는 학교들이 대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캐나다의 경우에는 그냥 2년제 칼리지도 기준 점수가 80점 이상이에요. 토플이. 그래서 조금 캐나다로 진학을 하려는 학생들은 어학 점수를 조금 더 미국보다는 더 잘 받아야 된다는 걸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로 다른 학교를 다니다가 뭐 한국 학교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데서 학교를 다니다가 편입을 하려는 그런 학생들도 사실은 많이 요즘에 늘어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편입을 하려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요. 캐나다는 좀 트랜스퍼 학생을 편입생들을 선호하지 않고요. 그리고 입학 그 오퍼를 받는 것도 좀 훨씬 어려운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처음부터 캐나다로 목표를 잡아서 캐나다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캐나다로 신입학을 하는 것을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캐나다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단지 그냥 대학 뭐 이름 보고 뭐 토론토 대학이다, 뭐 UBC다 이렇게 이름만 보고 지원을 하기보다는 그 졸업 후에 어떤 쪽으로 취업을 할 건지 그리고 영주권을 어떤 식으로 취득을 할 건지 그런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미리 설계하고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랑 만약에 입시를 같이 하신다 하면은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정보들을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캐나다를 생각하는 그런 부모님들 많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젊은 학생들은 영주권 따기가 정말 많이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이 와서 졸업하고 영주권 따면은 나중에 부모님들을 초청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노후에 국가에서 주는 그런 보조금을 가지고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거든요. 뭐 두 분이 만약에 오셨다 그러면 두 분 합쳐서 한 몇천 불 정도 생활비가 계속 정부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일을 하지 않으셔도 좀 안정적인 노후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을 한번 잘 활용하셔서 그런 좀 노년을 좀 준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따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학생의 경우에는 되도록 원서를 빨리 내면 뭐 결과가 좀 좋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원해서 먼저 오퍼를 좀 선점하는 게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영국계 고교 과정을 거친 학생들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IB 디플로마나 아니면 A레벨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당연히 유리하고 그게 없는 경우에는 파운데이션 과정을 거쳐서 그 기간을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영국의 대학 과정은 3년제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 그 1년 과정은 IB나 A레벨 같은 그런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그 1년 첫 번째 1년 과정을 이미 거친 거로 인정을 받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없는 경우에는 파운데이션을 1년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고 그리고 영국은 한국 학생들보다는 중국 학생들이 굉장히 좀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의 생활 환경이 자기한테 맞는지 그것도 좀 고민을 해 보시고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좀
굉장히 좋아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지만 좀 유럽이 좀 보수적이고 좀 외국인들이나 동양인들에게 좀 보수적으로 대하는 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학교를 선택할 때는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내신도 좀 관리를 잘 하고 그리고 스펙도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스펙을 잘 쌓아놓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쌓을 수 있을지 여기 제가 좀 여러 가지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온라인으로 스펙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인데요. 먼저 뭐 학교 방문 같은 거, 대학교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방문하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스펙 중에 하나고 그 학교에 지원서를 낼 때 할 얘기가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방문했을 때 이런 점이 좋았고 이런 점이 궁금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가상 투어를 할 수 있어요. 각 대학들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린 요거 외에도 다른 대학들 역시도 온라인으로 가상 투어를 제공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학, 관심 있는 대학은 꼭 온라인 가상 투어 혹은 요즘에는 웨비너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인포메이션 세션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교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의 이메일 주소 같은 걸 하나 등록을 해놓는다든가 그러면은 그 정보들을 계속 받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받아서 그 학교의 여러 가지 최신 사항들을 업데이트 받고 그러면은 좀 유리해집니다. 나중에 원서 쓸 때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볼 수도 있고요. 과외를 한다든가 뭐 스카이프로 과외를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혹은 뭐 번역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스톡마켓 게임이라든가 해커톤이라든가 하는 그런 온라인 대회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가할 수 있고 혹은 온라인 봉사활동 사이트도 제가 여기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펀딩이라고 해가지고 자본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건데 이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자신의 리더십을 좀 과시해 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좀 들어가서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많은 어떤 경시대회 같은 게 이제 온라인으로 제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것도 좀 계속 나오는 대로 검색을 해보고 좀 계속 관심을 갖고 보면서 좀 최대한 많이 참가를 하고 해서 좀 본인의 스펙으로 만들어 놓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 몇 가지 예를 제외하고 제가 좀 주변에서 좀 이야기를 듣고 와 이거 굉장히 좀 아이디어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학생이 있어요. 제가 아는 학생 중에. 그래서 그 학생의 경우에는 어떤 프로젝트를 본인이 기획을 해서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기 위해서 뭐 학교 교장 선생님께도 건의하고 교육청에도 건의를 하고 뭐 보조금을 지원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그 자신이 기획한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 링키드인이라는 사이트에 가면은요, 그 세계 기업의 여러 유명한 사람들, 뭐 혹은 그 어떤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이력서라든가 그 이력, 연락처 이런 것들을 올려놓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그 링키드인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구글에 좀 연락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구글에서 좀 높은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컨택을 해서 내가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좀 해볼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해볼 수도 있고 관심을 좀 갖고 좀 도와줄 수 있겠냐 내가 고등학생인데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인맥을 쌓고 그 인맥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입시 그다음에 취업 이것까지 연결 짓는 그런 학생들을 봤습니다. 이 캐나다에서. 그래서 굉장히 좀 똑똑하고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도전을 해보고 그리고 본인의 네트워크도 좀 더 넓혀보고 친구들과 페이스북 친구 추가 외에 이렇게 링키드인을 통해서 각 기업에 있는 사람들과 뭐 문의를 하거나 연락을 하거나 이런 것까지 조금 시도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니까 꼭 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 홍콩대에서는 매년 여름에 서머 프로그램을 그 고등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무나 가고 싶다고 가는 건 아니고요. 본인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입시와 똑같이 지원서도 내고 자소서도 내고 이력서도 내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출을 한 다음에 그 프로그램에서 합격 오퍼를 받아서 그 오퍼를 받은 학생들만 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공들 뭐 법에 관련된 전공도 있고 비즈니스도 있고 뭐 3D도 있고 음악 만드는 전공까지 올해부터는 생겼어요. 자, 그래서 거기 참가를 하고 나서는 학교에서 뭐 수료증도
홍콩대에서 직접 수료증도 주고 그리고 나중에 홍콩대 입시를 할 때 내가 홍콩대에서 이러이러한 교육을 받고 이런 경험을 했다라는 것을 어떤 입시 스펙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홍콩대 서머 프로그램은 올해 이 코비드 사태 때문에 마감이 조금 늦춰졌어요. 6월 말까지 기간을 늦췄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저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잡지에 나온 학생들은요, 저희를 통해서 이제 참가했던 학생들을 후기를 작성을 하게 해서 저희가 모닝광동 그 잡지에 이렇게 기고를 해서 학생의 어떤 글을 실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거 역시도 나중에 이력서에 본인의 스펙으로 뭐 학생 저널리스트 이런 식으로 본인의 스펙으로 활용을 하게 그렇게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입시에 나중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기회를 좀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홍콩대 서머 프로그램은 다 온라인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과 그 바이러스 상황과 무관하게 참가가 가능하니까요. 꼭 저에게 자세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캐나다 대학 관심 있는 분들, 관심 있는 학생들은 여기 이제 랭킹을 참고로 좀 보시면은요. 토론토 대학은 세계 순위가 18위, 그 다음에 UBC는 34위, 맥길 42위, 맥마스터 72위 이 정도이고요. 굉장히 이제 수준 높은 학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 학생들이 지원을 했을 때 또 많은 좋은 결과를 주는 학교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본인이 좀 상위권 학생이다라는 자부심이 있는 학생들은 캐나다 학교들 지원하는 거 저는 좀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이 외에도 뭐 워털루 대학이라든지 욕 대학이라든지 뭐 라이얼슨, 퀸즈, 뭐 오타와 대학 이런 여러 가지 명문 대학들이 다 있으니까요. 캐나다 학교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조사해 보시고 또 지원을 한번 도전을 해 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자, 해외 대학 원서 지원 방법을 좀 안내를 해드리면요. 일단은 11학년 2학기부터는 좀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스펙을 정리하고 에세이 작성하고 완성하고 원서 준비를 개시하고 어떤 학교를 갈지 이걸 좀 정해서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조건들을 갖춰야 되는 시기가 바로 11학년 말이에요. 2학기. 그리고 이제 12학년 초 이때쯤 되면은요, 12학년 초 9월, 11월 요 사이에는 원서 제출을 반드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직 졸업도 안 했는데 원서를 졸업하고 내는 거 아니에요가 아니고 12학년이 시작되자마자 원서를 낸다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12학년 1학기 말쯤 되면은 얼리로 제출한 그 조기 전형으로 원서 지원을 한 학생들은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12월, 1월 요때쯤 되면은 그 조기 전형에서 떨어진 학생들은 레귤러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레귤러 원서를 별도로 받지 않고 얼리에 지원을 하는 학생들의 원서가 자동적으로 레귤러로 넘어가서 재심사를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2번 심사를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얼리에 원서를 제출하는 게 그래서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레귤러의 결과에 따라서 좀 다른 학교를 추가 지원을 할지 조금 순위가 낮은 학교를 추가적으로 지원할지를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오퍼가 다 나온 후에는 5월 1일에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최종 수락을 하고 디파짓을 내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콩 학교들의 경우에는 조금 이 프로세스와는 다르게 오퍼를 주는 그런 어떤 순간에서부터 한 몇 주 사이에 디파짓을 내야지 그 오퍼가 유효하게 돼요. 그래서 뭐 2주라든가 뭐 3주라든가 한 달이라든가 6주라든가 이렇게 특별한 기간을 학생별로 별도로 주고요. 디파짓도 굉장히 비싸요. 막 10,000불, 홍콩 달러로 10,000불, 뭐 15,000불, 20,000불까지 되는데 그 디파짓을 내면 그 자리가 보존이 되고 안 내면 그 자리는 없어지고 다른 학생에게 기회가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콩 입시는 굉장히 좀 오래 걸립니다. 왜냐면은 기다렸다가 이 학생이 그 디파짓을 안 내면 또 다른 학생한테 오퍼를 주고 또 기다렸다가 그 학생이 접수를 안 하면 다른 학생에게 오퍼를 주고 이런 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 결과는 한 뭐 7월 말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좀 원하는 학교 딱 정해져 있다면 점수를 높게 해서 지원을 해서 오퍼를 빨리 받고 디파짓도 빨리 내고 딱 끝내는 게 좋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컨디션을
꼭 맞추셔야 됩니다. 오퍼를 줄 때 특히 홍콩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조건부, 컨디션이 같이 나오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내신 몇 점 이상 받아야 된다. 혹은 SAT 서브젝트를 응시를 몇 개를 하기로 했는데 그 중에서 3개 이상 몇 점 이상을 받아와야 된다. 라든가 아니면은 IB를 예상 점수를 뭐 38점을 제출했는데 최소한 36점 이상은 최종 점수를 받아와야 된다라든가 그런 컨디션이 걸리게 됩니다. 근데 그 컨디션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아무리 뭐 오퍼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오퍼는 다 취소가 되고, 그리고 컨디션이 충족되지 못해서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디파짓도 환불이 됩니다. 네, 디파짓의 경우에는 환불이 안 되는 게 원칙이고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안 가는 경우에는 환불을 받을 수 없지만, 컨디션을 충족하지 못해서 대학이 최종 오퍼를 주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홍콩의 경우에는 디파짓을 환불을 해줍니다. 그리고 홍콩이 아닌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한 5월 1일 정도까지 한 뭐 200불에서 뭐 400불이나 뭐 1000불이나 이 정도 디파짓을 내라 이렇게 나오니까요. 홍콩만큼 그렇게 이렇게 좀 오퍼를 받은 후에 급하게 결정을 할 필요는 없고, 조금 더 시간을 여유를 갖고 최종 결과를 지켜본 후 학교 좀 12학년 졸업하기 좀 직전 한 5월 1일 이전 그때쯤까지 최종 결정을 해서 디파짓을 내시면 됩니다. 다른 학교들은요. 자, 그렇게 최종 수락을 하시고 난 후에는 기숙사 신청을 하고 비자 신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8월 말 정도에 출국하고 입학하는 것, 그게 이제 총체적인 원서 지원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저희 세계유학원과 같이 작업을 하실 경우에는 이 처음부터 끝까지 입학하는 그 시기까지 이 모든 프로세스를 저희와 다 함께 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학생을 대신해서 학교와 직접 다 컨택을 하고, 학생 대신해서 학교에 뭐 이메일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자료를 업로드한다든가 그 모든 것들을 저희가 좀 정확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맡겨도 학생들 잘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지만 뭘 좀 빼먹는다든가 놓친다든가, 아니면은 인터뷰 오퍼가 왔는데 그걸 좀 늦게 확인해가지고 인터뷰 기회가 아예 없어져서, 그렇게 되면 아예 오퍼 기회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저희가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 자녀는 누군가 옆에서 좀 챙겨주고 좀 꼼꼼하게 다 모든 처리를 해주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은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계유학원 입시 서비스를 좀 살펴보시면은 방금 이제 이야기해드린 대로 학생들을 대신해서 저희가 모든 이런 잡무들을 다 처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학생들에 따라서 좀 특별한 케이스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학교에 뭘 어필을 해야 된다든가 뭔가 학교와 조정을 해야 되는 일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가 좀 기존의 노하우들을 다 종합해서 학생을 좀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다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송금하는 방법이라든가 합격 수락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에세이, 그 퍼서널 스테이트먼트 작성하는 게 좀 사실은 당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첨삭 지도를 통해서 대학에서 딱 원하는 스타일의 좀 완벽한, 저희가 만족할 수 있는, 저희가 봤을 때 이 정도면은 괜찮겠다라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작업물이 나올 때까지 학생이랑 같이 작업을 해서 완성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타 자료 발송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지도하는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좀 에러 없이 좀 좋은 입시 결과를 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시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 저도 지금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그 방법이 이 캐나다 무상교육 프로그램으로 캐나다에 오게 된 거예요. 이 캐나다 무상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건 따로 프로그램이 있는 건 아니고요. 캐나다의 교육 제도를 활용해서 자녀를 무상으로 공립학교에 보내고, 무료로 보내고, 그 다음에 부모는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가 랭귀지 스쿨 이상, 그 대학 부서 랭귀지 스쿨이어야 돼요. 랭귀지 스쿨 이상 혹은 뭐 칼리지나 아니면 대학이나 대학원이나 이렇게 그 캐나다 내에서 학업을 하게 될 경우는 그 자녀들은
학교가 모두 다 무료고요. 캐나다 학교, 공립학교가 다 무료고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그 공부를 하는 분의 배우자분은 오픈 워크 퍼밋을 받아서 체류하는 동안에 같이 그 학업을 하고 있는 그 동안에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방법으로 캐나다에 오셔서 뭐 어머니가 학교에 다닌다 그러면은 아버님이 일을 하셔가지고 뭐 영주권과 관련된 일을 하셔갖고 영주권을 취득을 한다든가, 그리고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나중에 자녀분들이 대학교에 진학하게 될 경우에는 영주권자 혜택을 받아서 굉장히 저렴하게 혹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무료로 대학을 진학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큰 그림을 그리시고 계획을 하셔가지고 오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것도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따로 문의를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여기서 대학교나 뭐 칼리지나 이렇게 졸업을 하신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그 포스트 그레이주에이트 워크 퍼밋이라는 3년짜리 워크 퍼밋이 졸업 후에 주어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또 취업을 하셔서 영주권 신청 자격을 만들어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좀 유용한 방법들, 캐나다에서의 이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열려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저에게 또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좀 많은 내용을 더 전달해 드리고 싶고, 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모인 자리에서 질문도 받고 답변을 해드리면서 또 다른 분들도 아 그렇구나, 그리고 정보를 추가적으로 얻고, 사실은 이러기를 바랬고, 그게 설명의 또 장점이기도 하고요. 매년 저희가 이제 그런 방식으로 많은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도 같이 동석을 해가지고 많은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얻고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정말 너무 안타깝고요. 저도 너무 이제 슬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제가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제는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궁금한 점이 또 별도로 있으실 거예요. 혹은 앞에서 들은 그 내용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거나 좀 더 정보가 필요한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에게 좀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아주 성심성의껏 잘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문의를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 위챗 아이디, 카톡 아이디 둘 다 줄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추가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요 QR코드를 스캔하셔도 되고요. 저를 추가하셔서 저에게 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그 확인하는 대로 바로 이제 답변을 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들이 좀 상담을 받고 싶어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학생이랑 함께 화상 상담도 진행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많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들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개별적으로 각각 이렇게 화상 상담이나 전화 상담이나 혹은 문자로 상담이나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할애해서 저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고 이렇게 얼굴을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다음번에는 내년에는 제가 반드시 좀 방문을 해서 직접 좀 찾아뵙고 커피도 대접하면서 좀 좋은 자리에서 좋은 정보들을 많이 제공해드리고 좀 직접 만나 뵙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까지 모두 건강하시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 상황이 빨리 좋아져서 빨리 뵐 수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좀 희망하고 바라고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